조금씩 움직이고 사용하는 우리의 팔과 손. 누구나 이 부위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호 방법이나 질환에 대한 예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드문데요. 오늘 메디컬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지내기 쉬운 팔과 손에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자주 뵈서 예. 정들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렇습니다. 원장님 오늘의 주제가 바로 팔과 손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요.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원장님과 함께 어깨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팔과 손에 대한 정보를 나누게 될 텐데요. 예. 아무래도 원장님의 성이 손씨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렇죠. 손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손씨다 보니까 손에 관련된 질환들,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고요. 그거 경험을 제가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팔과 손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위인 것 같아요. 이런 팔과 손에 발생하는 질환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생각보다 우리가 손의 활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엘보라고 하는 주관절에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뭐 테니스 엘보나 골프스 엘보, 그다음에 손목의 수근관 증후군이라든지 특히 어머님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손가락 관절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팔과 손에도 정말 다양한 질환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예. 근데 이제 팔과 손의 관절이 다른 관절과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뭐 금발바닥, 수발바닥 한 것 같이 손바닥을 관절을 뒤집을 수 있는 관절이 손입니다. 발을 뒤집기는 좀 어렵죠. 또 하나는 우리 손 엄지손가락이 있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다른 관절하고 틀리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관절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이런 관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하고는 조금 다른 증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보다는 이 손의 관절이 더 많다라고. 활동이 더 많으니까요. 활동량이. 활동량도 많으니까 질환도 조금 특이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 전혀 다른 형태의 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처음 말씀하신 이 테니스 엘보, 그리고 이제 골프 엘보, 어떤 질환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테니스 엘보하고 골프 엘보는 일단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손을 움직일 때 보시는 것 같이 팔목에서부터 손까지 손가락을 움직이는 인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손목을 과도하게 신전을 많이 한다든지 테니스 칠 때 손을 많이 꺾지 않습니까? 그걸 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전근의 인상이 있을 때 테니스 엘보가 생기고요. 또 요즘 골프도 우리 사회자님도 골프 치시니까 골프 치다가 잘못 친다든지 했을 때 안쪽에 우리 의학용어로는 내상과염이라는 그런 질환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궁금한 건데, 예. 저는 지금 엘보가 좀 있고요. 왔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그 골프를 하다 보면 뒷땅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땅을 치다 보니까 지금 손목도 그렇고 지금 여기가 좀 많이 좀 부은 상태예요. 좀 좋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손목이 아프고 같이 동반된다 그러면은 운동을 쉬셔야 되고요. 일단은 그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근육을 조금 이완을 시켜줘서 물리치료라든가 이렇게 레스팅을 좀 시켜주면은 좀 호전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자세한 거는 또 앞에 나가서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는 그 이제 개인적으로 취미로 이제 운동을 하지만 또 이제 이렇게 운동선수 빼고 일반인들한테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요? 일반인들한테 간혹 가다가 어깨가 많이 뭉치신 사람들이 과도하게 손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격은 작은데 손을 과도하게 힘을 많이 쓰시는 분들, 그런 자세, 당기는 자세라든지 꺾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테니스 엘보라든가 골프스 엘보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손 같은 경우는 다른 관절하고 좀 틀리게 이 막이 많이 있습니다. 손목 안에 막이 있기 때문에 막을 통과하는 그 인대라든가 건 같은 것들이 굳어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충격을 받아서만이 아니고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또 올 수 있다라는 그럼요. 네. 그 테니스 엘보 그리고
골프 엘보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일까요? 일단 테니스 엘보는 바깥쪽에 많이 통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회자님도 손을 한번 대보시면은 바깥쪽은 손목을 올렸을 때 근육이 막 움직이실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안쪽 같은 경우는 손목을 구부렸을 때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는 걸 느껴지시는데 그쪽 부분을 눌렀을 때 지그시 많이 통증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병마개를 딴다든지 물건을 들을 때 이렇게 돌릴 때 통증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테니스 엘보를 의심할 수 있고요. 또한 장바구니라든지 물건을 당겼을 때 통증이 있다 그러면 골프스 엘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외에 뭐 증상은 그렇게 본인이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은 있고요. 그 외에 뭐 그 어떨 때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물건을 떨어뜨린다든지 그쪽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든지 할 때는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이 두 가지 질환의 치료 방법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건초염이기 때문에 그 근육이 건초라는 거는 근육이 뼈에 붙는 위치를 건초라 그럽니다. 그쪽이 좀 약해져서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떨어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진단은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초음파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인대가 손상돼서 끊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MRI를 체크해서 그 손상 여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생활하실 때 많이 불편하시고 그럴 때는 반드시 자가로 체크하지 마시고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꼭 하시는 게 좋고 엘보가 생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만성 질환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한 6개월, 1년 넘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잘 하시면은 많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가 이게 이제 물론 팔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 예. 뭐 좋은 예방법이 되겠지만 예, 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방법도 있을까요? 예방법은 손목이 한쪽이 굳어지지 않게 많이 이렇게 손목을 뭐 일을 하시기 전에 돌려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그 아픈 부위 근육에 이렇게 눌러주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 손목을 이렇게 올릴 때 아프시기 때문에 이쪽을 누르면서 일을 하시면은 이제 근육에 힘이 전달이 좀 덜 되기 때문에 많이 호전이 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목 같은 거 대고서 이렇게 주무시면은 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하셔도 많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질환뿐만 아니라 팔목에 생기는 뭐 다른 질환도 있을까요? 사회자님 시계 안 차고 오셨지만은 제 눈에는 이제 시계 줄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손목 안에는 우리가 시계줄 모양으로 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하고 아래쪽을 잡아주는 막이 있는데 그래야지 이 손목을 움직일 때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막이 두꺼워진다든지 거기를 지나는 인대가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생기는 수근관 증후군이 있고요. 네. 손목 건초염이 따로 또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 외에 뭐 골절이라든가 미세하게 어떤 다른 질환들도 있는데 가장 많이 흔한 질환이 수근관 증후군이 가장 흔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지금까지 팔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예. 이 질환이 발생하는 일은 참 어떻게 보면 좀 두렵고 무섭고 또 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예. 늘 이렇게 예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좀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예방법을 좀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좀 미리 좀 아시고 예. 예방을 하신다면 예. 굳이 병원까지 갈 일은 뭐 없겠죠. 조금 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덜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손목에 나타나는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네. 그런 그 수근관 증후라든가 이런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이렇게 이 앞쪽으로 가장 대표적인 수근관 증후군 같은 경우는 정중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중신경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지배하는 신경인데 손목에 이렇게 관절이 붙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눌리게 되면 신경도 같이 눌려집니다. 그래서 손 밑에 아래쪽으로 저림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조금 더 심해지고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손바닥에 있는 근육이 위축이 옵니다. 근육이 얇아지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손 악력이 떨어져서 물건을 자꾸 놓치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근관 증후군, 뭐 소위 팔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손목 건초염 좀 분리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수근관 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린 손바닥 쪽에 주로 생기는 거고요. 손목 건초염은 엄지손가락, 우리 손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 또 엄지손가락이 가장 많이 움직입니다. 예,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때 지나가는 이런 인대가 손목 위쪽으로 지나갑니다. 이쪽 부위에 통증이 생긴다든지 여기에 지나가는 인대에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엄지손가락을 사용할 때 통증이 생기는 손목 건초염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그쪽을 눌렀을 때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요 손마디 위쪽에 이렇게 통증이라든지 감각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근관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 그리고 대표적인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원인은 손을 과도하게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주로 많이 생기고요. 그 외에 외상에 의해서 손목 관절에 변형이 와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쓸 수 있는 양보다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생기는 게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손목 건초염은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너무 힘을 많이 준다든지 했을 때 주로 많이 생기는 그런 증상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계줄이, 우리 손을 붓게 되면은 시계줄이 차고 있을 때는 손 아래쪽이 계속 붓지 않습니까? 한 번 붓게 되면은 아래쪽에 그 위축이라든지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는 질환이 건초염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수근관 증후군을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의사들이 진단을 체크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사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틴네일 사인이라 그래가지고 정중신경이 아래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마한 망치라든지 아니면 손으로 이쪽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오래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은 아래쪽에 감각 이상이 왔을 때 그때 수근관 증후군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네. 팔렌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팔렌 테스트는 손 등끼리 이렇게 딱 합쳐가지고 이렇게 1분간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손 아래쪽으로 저림 증상이 있다든지 어떤 다른 이상 감각이 있을 때는 팔렌 테스트의 어떤 그 포지티브라 그래가지고 수근관에 압력이 많이 올라갔다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혹시 손목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렇게 팔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은 자가 진단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저는 뭐 아직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아프긴 한 한데요. 1분 정도는 하셔야 돼요. 수근관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도 좀 다양한가요? 예, 일단은 병원에 오시면은 우리가 사진이라든지 초음파로 근막이 얼만큼 두꺼워졌는지 그 인대가 얼만큼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신경이 많이 눌린 정도에 따라서 수술이 좀 틀려집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 부종 때문에 생겼을 경우에는 기부술을 좀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체외 충격파요법으로 부기를 조금 빼주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네. 당연히 소염제 같은 걸 드시면 부기가 좀 빠질 수가 있죠. 좀 심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시계줄 모양 같은 막이 두꺼워지는 경우에는 수술요법으로 그 부분을 제거해서 압력을 낮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부터는 좀 손가락에 대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손가락도 상당히 이렇게 좀 중요하잖아요. 예. 저도 이제 손가락을 다쳤을 때 이거를 병원을 바로 가지 않아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뼈가 이렇게 굳어버렸는데 이 손가락에 생기는 질환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자님 질문 하나 드리면은 네. 우리 손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심장에서 피를 쏴주면은 피가 어떻게 손가락 끝까지 갔다가 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걸 본 적이 있어가지고 현미경으로 예. 여기까지 다 이 피가 지나가더라고요. 네. 거의 중요한 혈액은 손바닥에서 돌아가고요. 여기는 미세하게 확산이라든지 이런 거로 좀 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손바닥으로 거의 이렇게 혈액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손가락에 생기는 류마티스 관절이라든가 퇴행성 관절 같은 경우는 거의 내가 사용하는 양보다 혈액 공급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10의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10 이상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이 관절염은 혈액 공급이 부족한다든지 과도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게 손가락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혹시 방아쇠 수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의학용어로 트리거 핑거라 그럽니다. 네. 우리가
군대에서 총 쏠 때 손가락을 이렇게 꺾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꺾는 거하고 똑같이 많이 사용하시고 저녁에 자고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안 펴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특히 엄지손가락 같은데 꺾여져가지고 이걸 피려면은 손으로 인위적으로 피든지 아니면은 마사지를 해야지 펴지는 방아쇠 수지라는 병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뭔가요, 방아쇠 수지? 방아쇠 수지는 우리가 아까 손목에 이렇게 막이 있다는 거하고 똑같이 이 손가락에도 A1 활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인대가 활같이 휘지 않도록 잡아주는 활차가 있는데 활차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손가락에 마비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나가는 데가 자꾸 걸려져 가지고 그래서 생기는 게 그 방아쇠 수지라는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지손가락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그 방아쇠 수지다. 예. 그 질환을 좀 예. 진단하는 방법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수지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관절 아래쪽을 많이 눌러보고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조금 튀어나온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쪽에 눌렀을 때 손가락을 움직일 때 조금 통증이 좀 경감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심해진다든지 하면은 그 느낄 수가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분들을 대부분 올 때 손가락이 안 펴져요 하고 오십니다. 예, 그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손이 우리가 잠잘 때 손 피고 자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오므렸다 폈다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꼬부린 다음에 안 펴졌을 때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아, 예. 그러면 그게 어떤 이렇게 펴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는 것도 방아쇠 수지. 네, 구부릴 때 걸려져 가지고 아프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힘을 받아야지 탁 펴지는 이런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치료 방법, 예. 올바른 치료 방법도 궁금한데 소개해 주시죠. 일단 방아쇠 수지 같은 경우는 그쪽에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은 압통 주사를 맞으시면 됩니다. 우리 초음파를 확인을 해서 뭐 중등도 정도의 통증이 있다 그러면 부종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를 좀 맞거나 아니면은 물리치료를 해가지고 이완을 시켜주면 좀 도움이 되시고요. 좀 심해져 갖고서 이렇게 굳어진 경우에는 간단한 수술로서 그 A안 활차라는 거를 제거를 해주면은 손가락 움직이는데 지장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손가락 관절염이 남았는데요. 예, 예. 딱 이렇게 들으면 예. 그냥 관절에 뭔가가 염증이 있겠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질환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우리 관절염은 두 가지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뭐 퇴행성 관절염 말에서 나오는 것 같이 퇴행이라는 것은 많이 써서 생긴 게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는 우리가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회복력이 안 좋아서 생기는 관절의 변형이 오는 게 류마티스 관절입니다. 그 외에 남자들한테 생기는 통풍성 관절도 손가락에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관절이 많이 오는데요. 관절이 오는 위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디도 우리 손가락 두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이지 마디도 있고 근이지가 있는데 이 안쪽에서 생겼다. 무슨 관절일 것 같으면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쪽에서 생겼으면 아래쪽. 예. 아래쪽에 하 아닐까요? 근이지 관절이니까 네. 여기는 퇴행성 관절에서 많이 잡아서 많이 써서 생기는 게 근이지 관절, 즉 퇴행성 관절은 이 근이지에 많이 생기고요. 네. 류마티스 관절은 이 멀리부터 옵니다. 이쪽에서 오기 시작해서 아까 면역 반응이 회복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절의 변형도 같이 동반될 수 있고 심해지면 근이지 관절까지 같이 동반되는 게 류마티스 관절입니다. 예. 두 가지 관절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특히 여성분들한테 류마티스 관절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이다, 류마티스 관절이다 이렇게 엽니다 하면 예. 이 무릎이나 예. 이런 어떤 그 이렇게 팔꿈치 예. 관절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예. 처음 나타나는 관절염의 증상은 손가락 마디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요. 그 외에 이제 작은 마디부터 우리가 외부에서 공격받을 때도 방어력이 부족한 데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이 손가락이나 발가락 마디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거기서부터 먼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 발생 원인은 어떤 건가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양보다 너무 과도하게 관절을 썼을 때 생기는 게 퇴행성 관절입니다. 무리하게 많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힘을 쓴다든지 힘을 쓴 다음에 휴식 없이 계속 사용했을 때 퇴행성 관절이 오고요. 류마티스 관절 같은 경우는 일단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내 신체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거를
방치하면서 사용했을 때 류마티스 관절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손을 많이 사용하면 올 수 예. 있다라는 말씀. 예, 예. 뭐 주부님들 내지는 또 뭐 미용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예. 뭐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대표적으로 올 수 있다는. 그렇게 하고 네. 이제 손가락도 휴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운동하다가 쉬는 거하고 똑같이 손가락의 휴식은 단계 없습니다. 혈액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손을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은 전신 질환이 동반됐는지부터 체크를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라든지 경추라든지 다른 부위에 동반 질환이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전신 질환하고 같이 이렇게 치료를 하고 국소적으로 관절 마디에 압통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왜냐하면 관절에 압력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관절에 주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염제를 먹어서 조금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치료법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치료 받기 전에 이걸 잘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예방법도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관절염의 예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잠잘 때 이불을 덮고 자지 않습니까? 네. 이불 덮고 자는데 손도 이불에 넣고 자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손은 밖으로 내놓고 넣었다가도 빼죠. 빼죠. 그죠? 근데 우리 몸도 우리 따뜻한 데 주로 많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혈액도 심장에서 가까운 데로 돌아갑니다. 그 내놓고 가게 되면은 혈액 공급이 이쪽으로만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손마디로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 좀 관절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면장갑, 약국에서 1,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면장갑을 끼고 자는 습관을 기르시면은 다음날 아침에 많이 편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그 손목에 뭐 이렇게 게르마늄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그게 좀 도움이 되나요? 저도 뭐 그 좋은 거는 안 해봐갖고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심리적으로라도 여러 가지로도 그쪽에 도움이 되니까 뭐그 치료라는 게 꼭 의사가 어떤 질환을 잡는 것보다도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혈액의 어떤 뭐 이런 게르마늄도 마찬가지로 이 자석도 차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할 수 있으면은 크게 우리 몸에 부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머님들 예전에는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약도 많이 드시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요즘에는 연세 드시고 한 70, 80 많이 사시는데 어머님들이 생각보다 고기를 잘 안 드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단백질이 부족해서 이렇게 전신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님 생각보다 고기 안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동물성 단백질을 주기적으로 섭취를 하셔야지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꼭 섭취하시기를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다이어트 하신다고 예. 거의 뭐 이렇게 채식으로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고기는 꼭 이렇게 좀 한 번쯤은 드셔 주시는 게 주기적으로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고기 먹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족하고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혼자서 고기 먹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가족하고 같이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고기 한 점 이렇게 같이 드시면은 노화도 방지하고 근육의 어떤 관절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보가 곧 힘인 세상입니다. 특히 질병에 대한 정보와 관심은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훌륭한 수단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메디컬인 함께 시청하시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문호 원장님과 함께 팔과 손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디컬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